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전의 미국은 항상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든든한 뒷배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미국이 우리에게 하는 걸 보면 예전의 미국 느낌이 별로 없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중요한 수단인 무역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미국과 세계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딱히 어렵지는 않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뭔지, WTO는 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FTA는 어떤 개념인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무역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중요하게 거론한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무역을 할 때 잘난 국가, 못난 국가 할 것 없이 국가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무역 규칙으로 서로 공정하게 무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는 각각의 나라는 민간의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영상을 안 봐도 오늘 내용 보는데 문제없게 진행은 할 건데 가능하면 지난 영상도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면 더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 상단이랑 영상 마지막에 음악 나올 때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보실 분은 참고 바랍니다. 아무튼 국가가 민간 무역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국가별로 차별 없는 세계 무역을 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자유무역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생산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가능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산업에 더 생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자유무역의 경제적인 이론의 바탕이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200명의 생산 인구와 200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나라가 잘하는 산업, 못하는 산업 이렇게 두 가지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산업에다가 100명의 노동력과 100억의 자본을 똑같이 각각 투자를 했을 때 자기들이 잘하는 산업에서는 50억의 이익이 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약한 산업에서는 10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 국가는 한정된 자원으로 60억을 버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가 가진 자원을 잘하는 산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60억이 아닌 100억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각 나라마다 잘하는 산업, 못하는 산업이 다르니까 서로 무역을 활성화해서 잘하는 산업으로는 수출을 하고 못하는 산업은 수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세계를 하나로 된 시장을 만들어서 서로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 같은 자유무역주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산업에 더 집중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 국가가 못하는 산업이나 지금 막 키우기 시작한 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산업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력은 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 싸고 품질 좋고 경쟁력도 있는 상품이 엄청나게 수입돼 버리면 그 산업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당연히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은 처우를 받을 거고요. 그 산업도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단점 말고도 모든 나라들이 서로 각자의 주특기 산업이 전부 다르면 좋을 텐데 겹치는 경우에는 또 과잉 공급의 수익성 저하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유무역주의 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유무역주의와 반대되는 무역 이념도 같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는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자유무역에서는 국가가 민간의 무역에 관여를 안 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개념이라면 보호무역은 민간의 무역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외국 제품의 수입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제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들도 보호무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규제든 혜택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정부가 민간무역에 관여를 하는 게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은 대표적인 게 관세 인상인데요. 물 건너온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그 제품이 비싸져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방법 말고도 비관세적인 방법으로는 수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수입 품목의 양이나 금액을 제한하는 수입 커터제 같은 것도 보호무역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무역주의가 좋은 거다, 보호무역주의가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보호무역주의도 역시나 단점이 있습니다. 꼭 써야 하는 물건인데도 관세 때문에 수입품이 비싸지면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낮아져서 다른 소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보호무역 안에서는 자국 산업들이 안전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보호무역은 무역 상대국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자국 내 수출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하고 보호무역을 좋다 나쁘다 혹은 100% 보호무역, 100% 자유무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일종의 소금과 설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짠 것 같으면 설탕을 넣는 거고 좀 달다 싶으면 소금을 넣는 그런 개념으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치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왔다 갔다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살펴보면 이런 건데요.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공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그런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이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배경을 깔아줬는데요. 자유무역이라는 이론이 존재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역이라는 게 자국 산업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식민지를 통해서 조달하는 그런 개념의 무역 경제 논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생산이 많아지는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한테 자유무역이 유리하니까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보호무역 이론도 같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미국이나 독일은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자유무역을 수용해버리면 수입된 영국 공산품 때문에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산업들이 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 독일같이 아직 산업이 미성숙된 나라는 처음에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독일이 산업들이 자리를 잡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자유무역을 점점 강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1800년대부터 1900년도 초까지 처음에는 영국의 자유무역과 미국, 독일의 보호무역이 대립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미국, 독일이 성장하면서 무역의 패러다임이 자유무역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이후부터는 미국이 엄청 성장을 해서 세계 무역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미국을 기준으로 한 자유무역주의 무역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에서 완전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1929년에 일어난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공황 때문에 산업이 무너지고 근로자나 농민 할 것 없이 엉망이 되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노선으로 돌아서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높여버립니다.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엄청 흔하게 듣는 말이 보복관세라는 말인데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무역 상대국에서도 관세를 올려버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무역의 기준이 되는 국가인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하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다른 나라도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세계가 연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그러다가 미국이 보호무역 노선에서 자유무역주의 방향으로 또 갈아타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1939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건 사서 다 때려 부수고 다 때려 부수려고 사는 완전 엄청난 수요 시장이죠. 이때 미국은 2차 대전 참전국들한테 엄청난 군수물자를 수출하면서 대공황도 극복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됐었죠. 아무튼 세계의 아픈 역사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의 미국 입장에서는 2차 대전 호재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면서 다시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타게 됩니다. 여기까지 흐름만 봐도 세계가 자유무역에 치우치냐 보호무역에 치우치냐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산업이 살아나서 자유무역 노선을 타고 가니까 당연히 무역 상대국들도 자유무역주의로 따라가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자유무역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GATT 가트라는 체제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트는 회원국들끼리는 관세나 수출입 절차 서로 차별하지도 말고 수출 늘리려고 국가가 보조금 지급해주는 그런 꼼수도 쓰지 말자는 그런 서로 간의 룰을 만들어서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자는 게 가트였죠.
1944년 만들어진 가트 체제는 시간이 흘러서 1995년에 WTO 세계무역기구로 발전을 하면서 세계는 한층 더 성숙된 자유무역 질서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이때도 당연히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WTO가 창설이 된 겁니다. WTO 체제 이후로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교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었죠. 자유무역주의 교역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다행히 자유무역주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에 지금까지 차별 없이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많은 혜택을 보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정착된 자유무역 질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해지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작은 미국이겠죠. 그 계기가 바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금융으로 먹고 산다고 할 만큼 금융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제조업 공장들은 전부 해외로 나갔죠. 제조업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미국은 다시 한번 금융산업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조업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엄청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경제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의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내수시장이 튼튼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정적인 일자리의 핵심이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의 미국은 제조업에 대해서 소홀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는 적었던 거죠. 당연히 일자리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미국 국민들의 소비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내수시장도 같이 움츠러들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수출시장보다 내수시장 비중이 크니까 내수시장이 쪼그라들었다는 말은 엄청나게 큰일이겠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해외로 진출한 자국의 제조기업들을 불러들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미국에 들어와서 국내 제조업 일자리 만들고 여기서 팔아라 이거죠. 이것도 국가가 기업의 무역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무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중국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물건이 너무 싸니까 미국 제조업 경쟁력에 너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중국 상대로 한 무역 적자도 너무 심하고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걸 챙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탄 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자유무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 WTO를 탈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일본, EU 할 것 없이 미국이랑 무역하는 나라 중에 미국한테 무역으로 많은 흑자를 내는 국가는 관세를 올리는 것부터 다양한 방법의 보호무역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미국의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남의 나라한테도 자기 나라에 제조업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은 확실히 보호무역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EU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보호무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일도 보호무역의 일종인데 일본도 보호무역의 흐름을 타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호무역은 무역의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고요. 미국과 EU 국가같이 시장 규모가 큰 그런 국가들이 무역의 문턱을 올린다는 건 그쪽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말은 앞으로 어느 국가건 차별 없는 공정한 무역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무역 대상국과 외교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수출도 무역 상대국 간에 얼마나 실질적인 이득이 되냐에 따라서 무역 차별도 심해질 거고 국가 간의 친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독자 생존을 해야 하는 세계 무역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낯설어지는 건 세계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미국 포함해서 세계 전부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좋을 때 회사 동료들하고 항상 웃고 으쌰으쌰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경기 안 좋아지고 구조조정 시기에 서로 벽 세우고 대면대면해지는 거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죠.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주요 수출국이나 그 외 소비력 있는 국가와의 정부의 외교력이 더 중요하게 요구될 거고요. 기업체도 수출 대상국 다변화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필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자유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두 가지 무역 이념이 왔다 갔다 했던 역사와 현재 세계 무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